녹화를 시작하고 일단 문제부터 한번 받아볼까? 몇 쪽부터 받아주면 되니? 문제를? 여기 있구나. 요 뭐지? 28쪽부터 받아주면 될 것 같아. 네. 자, 28쪽의 질문. 29쪽의 질문. 29쪽에. 10번. 29쪽에 10번 보자. 다음은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따른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 디귿은 각각 자용 선택, 생존, 경쟁, 변이 중 하나이다. 했다. 자, 과잉 생산이 일어나면서 변이가 생기는 거야. 변이가 생긴다고, 변이가. 여기서 변이. 그럼 이 변이된 개체끼리 생존 경쟁을 펼치는 거지. 생존 경쟁을 펼쳐서 그 중에 강한 놈이 살아남았어. 그게 자연 선택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기획은 자연 선택이 더 틀렸다. 개체들이 먹이와 서식 공간을 두고 경쟁하는 과정이 니은 생존 경쟁.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것이 자연 선택이야.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아, 좋은 문제네. 오늘 짜장면 안 먹을까? 우리 아버지 불렀어. 짜장면 안 때릴까? 자, 30페이지 질문. 30페이지. 31페이지 질문. 수아, 문제 풀어봤나? 아니요. 왜? 왜 안 풀었는데, 야? 일요일에 수업이 못 들어가네. 아, 올렸잖아. 영상. 안 올라왔나, 지난주에? 내가 또 찍어놓고 또 안 올렸나? 설마? 올렸는데? 아닌가? 야, 일요일은 19일. 올렸잖아. 이 자식 보질 않았구만. 조회수 2인데 왜 니는 안 봤어? 모르겠어요. 토요일 거도 올렸네. 토요일 거 둘 다 올렸네. 토요일 둘 다 올렸잖아. 자, 32쪽 생물 다양성이가 오늘 생물 다양성인데 양이 좀 많아. 그래서 좀 빡세게 가져야 돼. 자, 생물 다양성이란 사실은 요런 데는 있잖아. 이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 생물 다양성이란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 일정한 지역에서 관찰되는 생물 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세 가지인 거야. 유전자의 다양성, 첫 번째. 두 번째, 생물 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이야. 사실은 역순이야. 가장 큰 개념이 생태계의 다양성이야. 어떤 거냐 봐요. 생태계의 다양성은 생명체가 사는 환경을 얘기해. 예를 들면 하천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늪지대라든가 사막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 하천이라든가 늪이 있다든가, 맞지? 뭐 사막이라든가 정글, 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에 가면 생물종이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야. 하천 주변을 돌아다니는 뭐 사슴이라든가, 맞지? 사슴 뭐 어떤 것도 있어. 뭐 너구리도 있을 것이고, 너구리 새 종류도 있겠지.
뭐 참새. 그러니까 생태계 다양성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야. 예를 들어 하천지역. 그럼 하천지역 가는 게 저런 게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들판이. 저게 생물종의 다양성이고, 유전자의 다양성은 뭔데? 사슴 안에서도 뿔의 크기가 다양해. 뿔의 크기가 다양해. 유전자거든. 똑같은 사슴인데 유전자에 따라서 어떤 사슴은 뿔이 크고 어떤 사슴은 뿔이 작잖아. 요렇게.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야. 사실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유전적 다양성보다 먼저 얘부터 먼저 할게. 순서를 내가 생태계 다양성부터 먼저 할게. 이 밑에 거. 생태계 다양성부터 먼저 봐라. 일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다. 예를 들면 뭐 대륙과 해양의 분포라든가 위도, 기온, 습도, 강수량 따라서 열대우림, 뭐 갯벌, 습지, 산림, 초원, 사막, 호수, 강, 바다 등 이런 다양한 생태계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생태계 종류에 따라 환경이 다르므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생물종과 개체수가 다 달라. 생태계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르면 사는 종이라든가 개체수가 다 달라. 밀림에 가면 고릴라가 있지만 초원에 가면 고릴라가 없어.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자, 요것도 밑줄 칩니다. 내가 생태계 다양성을 보고 있는데 생태계가 다양하면 종과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는 거야.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거야, 얘네들은.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종 다양성도 높은 거고 유전적 다양성도 높은 거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생태계, 열대우림, 갯벌, 습지가 있다. 열대우림은 강수량이 많으면서 기온이 높아서 종 다양성이 가장 높아. 우리가 있잖아. 인간은 너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모르는데, 너희 불과 있잖아. 한 1000년? 1000년 전만 하더라도 있잖아. 지구 인구의 대다수는 그 북이 남이 한 40도 안쪽에 살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온난한 기후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디쯤에서 따뜻한 지역에 사는 거야. 저 밑에 동남아 쪽, 인도, 그쪽에 많이 살아. 너희 중국도 있지? 중국 인구가 되게 많잖아. 너희 그거 알아? 중국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다 어디 살아? 다 여기 살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도 아니야. 중국은 대다수 여기 살아. 왜? 따뜻하고 황하강이 지나가거든. 너희 그 삼국지 보면 위초고 나오잖아. 위초고 중에 사람이 살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아나? 위나라, 이제 총나라, 이제 오나라잖아. 너희 삼국지 보면 아는데 어디가 발달되어 있냐면 땅 크기는 위나라가 제일 크지, 조조. 근데 사람 수는 오나라가 제일 많아. 여기 강동이라고 하는 곳. 요 강동 지역에 중국은 여기가 제일 많아. 왜? 여기 따뜻하거든. 그래서 열대우림은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아서 따뜻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이 살 수 있는 거야. 많이 살고. 갯벌과 습지는 육상 생태계와 수 생태계를 잇는 완충 지역으로 모두 이용하는 생물종이 공존해서
얘도 종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럼 안 좋은 데는 어디, 저기? 안 좋은 데는 저기. 우리가 생각할 때 평원, 이런 데가 살기 좋잖아. 우리 배워서 시키. 사실은 평야는 살기 좋은 데가 아니야. 평야는 사람 살기 좋은 데가 아니야, 사실. 천년 전만 해도 평야가 사람 좋은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벼농사 짓기 전까지만 해도 평야는 사람 사는 데가 좋은 게 바람도 못 막아주고 적들한테 노출되니까.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데는 어디냐? 밀림이 우거진 데라든가 아니면 늪지대의 생물 다양성이 좋아. 너희 세계에서 가장 동물들이 살기 좋은 데가 어디야? DMZ야. DMZ.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농담을 그러잖아. DMZ에 용이 살 수도 있다.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든 어디든 간에 다 사람이 닿잖아. 근데 봐봐라. 70년 동안 사람이 닿지 않은 곳이 이 DMZ야. 가운데 383 기준으로 양쪽으로 2km씩. 그럼 DMZ 길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두께는 약 4km인데 길이가 얼마쯤 돼? 길이가 뭐 한 200-300km 되잖아. 이 땅이 얼마나 넓은 줄 알아? 생각이 안 되지? 이거 얼마나 넓은 건지. 얘를 뭉텅그려 만들면 울산보다도 넓은 거야. 그 안에 천년 자원이 보존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통일돼서 여기다가 관광 목적으로 뭐 뚫는다? 주라기 공원 너희 보는 거야, 그냥. 주라기 공원 보는 거야. 여보세요, 예, 어머님. 예, 예, 어머님. 아, 저희는, 어머님, 저희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많이 키우는데 다 쉬운데 사회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아씨, 3시간도 안 남았네. 보쌈이랑 어디 앉았지? 100번 FC. 100번? 니네가 이길 것 같은데 무조건 이겨. 보쌈 애들 다 와? 아니, 그니까 이번에는 2군이랑 좀 섞어서. 지금 보쌈 2연승이거든? 우리도 100번이랑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왜 안 해? 우리 지금 할 팀이 좀 많은데 어디부터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걔들 걱정해서 한 말인데 레스터드로 밟히면 좀 다칠 것 같은데. 너스터드? 약간 날카로워서 좀 딱딱하고 플라스틱에서 좀 아프던데. 근데 내일 정강이 몇 대 때려왔거든. 걔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좀 아파. 프로 선수들 세 보는 거 어떻게 하냐? 프로 선수들은 더 좋은 거 쓰잖아. 엘리트보다. 처음으로 우리가 검은색 옷 입기로 해가지고 흰 옷만 입고 하다가 사실 흰옷이 더 낫긴 해. 더워서 아니 더운 것도 맞는데 그냥 좀 밝아가지고
재밌겠다. 다음 주에는 고관현 FC랑 뜨기로 했는데 왜 고관현 FC냐? 자꾸 고관현 FC 우리 팀한테 도전장 의미로 지금 2번 졌는데 고관현 FC 누구 있는데? 김예성 있어요? 네, 우리 첫 번째 고관현 FC랑 했을 때 김시준이나 박준호 이런 애들 있었는데 이겼어. 김시준, 박준호 잘하지. 한우진, 임재배. 임재백 걔는 피지컬이 지리는데. 한우진 얘는 되게 약간 날쌘돌이던데. 한우진? 응. 너희 학교 아니야? 우리 학교 맞을걸? 그 빡빡이. 약간 허정환, 김승록도 있고 박지우 걔 나경인반이잖아. 걔 잘해. 키도 있었어. 김승목 쌍둥이가 우리 반이거든. 우리 반 선수거든. 김승록? 그리고 축구 반대항전 때 애들 좀 봤는데 홀수반이 개질했어. 짝수반 개걸렸잖아. 너 홀수 아니야? 홀수반 한 반당 몇 명씩 나가는 거였는데 한반당이 아니라 그냥 학년에서 짝수반 홀수반 11명 둘 다 모아가지고 하는 거거든. 근데 홀수반에 거의 다 KFC 있어가지고 그 라인업 보면 그냥 KFC였어. 김시준은 홀수 아니야? 걔 홀수반이니까 짝수반이니까. 거기 권준희, 이영석, 이태현이었나? 이제 박준호도 있고 손현태도 있고. 손현태 키퍼가 학교에서도? 너희 모래 아니야? 모래지. 걔 잘해. 모래에서도 다이빙 뛰어 모래에서도? 뛰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긴 바지 입고 와서. 풀텐데. 근데 손현태 그 필드 뛰는 것도 내가 경험해봤거든. 필드도 잘 뛸걸? 못하지 않아. 기초고등학교 때 센터백 뛰었어. 중산초에서. 우리 스포츠 클럽 때마다 걔네랑 맨날 떴단 말이야. 근데 그냥 부딪히면 은근 아파. 걔 그리고 좀 거칠게 해가지고 다칠 뻔했어. 우리는 한 학년당 그냥 학교에서 세 반씩 10반, 5반씩 지정해줘가지고 한 반당 2명에서 3명씩 해서 라인업 짜서 8대 8로 했었는데. 너네는 운동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8대 8로 하긴 해야 돼. 근데 우리도 11명이서 하면은 진짜 개 작아. 이렇게 본 적이 없어서 가서. 풋살장 생겼어 우리 학교. 풋살장?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 뭔가 점심시간마다 풋살 했는데. 우리 학교는 형들이 있어가지고 맨날 교실에 짜져 있는데. 풋살장? 아니 그냥 운동장을. 그래. 형들이 비켜주질 않아. 쌤이 맨날 말하는 이태윤 형 있잖아. 형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던데 3학년 중에서. 갑자기 방학식 날에 막 말하거든? 상 주잖아. 교과우선 말하고 그 형님 3개인가 4개 받으시던데. 선택 과목에서도. 우리 학교는 막 5개씩 주는데. 근데 정진원이 6개인가 받았는데. 걔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냐. 이민찬? 걔가 7과목인가 받았을걸? 근데 축구 잘하는 애들 공부도 좀 잘하는 것 같아. 권준이도 공부 잘할걸? 걔 우리 반이거든. 걔 잘해. 일단 3등급이 없을걸 걔. 다 2등급 아니야? 신수빈도 공부 잘해. 올 1등급일걸? KFC 풀백. 네,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보자. 어디고, 이거가, 어쨌든 간에 DMZ가 돼버려. 여기 진짜 하면, 여기는 주라기 공원이라니까, 그냥. 여기는 진짜 주라기 공원이야. 여기 사람 소수만 하는 거지. 하루에 100명 한정. 내가 생각할 때 DMZ를 이렇게 만약에 가로지른다? 어? 한 줄로? 나는 요거 4시간 코스 해가지고 100만원 내려도 갈 거다. 요거 100만원 내려도 세계에서 몰려들 것. 100만원이 뭐야? 1000만원 해도 볼걸? 세계에서 유일한 열대우림지입니다, 지금. 사람의 손이 1도 안 닿은. 진짜 이게 사람의 손이 1도 안 닿은 유일한 열대우림 지역이다, 여기 안에. 여기 뭐가 살고 있는지 우리나라 사람도 모른다. 인공위성도 여기를 못 찍잖아. DMZ는 인공위성도 그냥 지나가. 여기 비무장 시대라가지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빽빽한 열대우림이 안이 안 보이거든. 안에 뭐가 있을지. 용이 살지, 유니콘이 살지 누가 알아. 요거 딱 들어가면 요거 한 명당 1000만원 해도 한 100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요건 1000만원 해도 갈 것 같다. 나라면 간다. 궁금하잖아. 자, 어쨌든 간에 다시 앞으로 와서 이번엔 종다양성이야. 그럼 그 지역 있지. 생태계 다양성에서 어떤 특정 생태계. 뭐 늪지면 늪지, 초원이면 초원 딱 정했어. 그럼 그 초원에 사는 생물 종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야.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 종의 다양성 정도야.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서식하는 생물종이 많을수록 분포비가 균등할수록 다양성이 높은 거야. 어떤 지역에 여우가 10마리 있는데 사슴이 10마리 있으면 이건 안 돼. 사슴이 너무 부족하잖아. 조만간 사슴도 멸종할 거고 여우도 굶어 죽을 거야. 특정 지역에 여우 10마리에 사슴이 200마리야. 적당량이 있어야 돼. 요런 걸 우리가 종 다양성이 높다고 얘기해. 생물 종의 종류가 많고 분포 비율이 고르다는 것은 똑같다는 뜻이 아니야. 최상위 포식자는 소수, 내려가면서 쫙 벌어지는 피라미드 모양. 여기 피라미드로 군주. 요걸 우리 피라미드 모양이라고 해. 이렇게 생긴 거. 자, 종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복잡한 먹이 그물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야. 요거 별표 2개. 복잡한 먹이 그물이 형성돼야지 좋은 거야. 복잡한 먹이 그물. 요거는 아마 앞에 그림이 나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여줄게. 그림이 응? 여기 없네? 잠시만. 뭐냐면 이런 거야. 아, 이 그림이 왜 없어? 아니, 복잡한 먹이사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이사슬이 복잡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우가 먹을 수 있는 게 사슴밖에 없으면, 만약에 사슴이 병들어 다 죽어버리면 여우도 죽잖아. 복잡한 먹이사슬은 뭐냐면, 여우가 먹을 게 사슴도 있고, 토끼도 있고, 저쪽에 막, 개구리도 먹거든, 여우는. 개구리도 있고, 다양해야 돼. 그래서 여우가 토끼도 먹고, 사슴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한 생명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야 돼. 서로 간에 먹고 먹히고 얽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여우가 사는데, 사슴이 다 뒤졌어. 다 죽었어. 근데 여우는 못 먹는다. 토끼랑 개구리 먹고 살아남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슴이 다시 복원되기 전까지 딴 거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사슴이 죽으니까 초원의 풀들은 누가 먹을 거야? 토끼가 있잖아. 토끼가 풀을 먹어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 토끼가 없었으면 사슴이 죽으면 여우도 죽지만 초원의 풀들이 너무 많이 자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것이 얽혀 있어야 되니까. 얘도 먹고 쟤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있어. 그게 복잡한 먹이 그물이란 얘기야. 자, 종의 다양성의 비교. 자, 가는 나중에서 가가 좋지. 가가 좋아. 왜? 어느 정도 고르잖아. 종류는 둘 다 네 종류래. 근데 가가 나보다는 나무가 고르게 있지, 고르게. 그래서 가가 나보다 종 다양성이 높은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요 씨가 좀 많나? 씨가 만약에 씨가 병충해를 입으면 어떻게 돼? 얘 다 사라지잖아. 그럼 20개 중에 16개 사라지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 이게 나무가 있는 초원, 수풀이 우거진 농림 지역이어서 이 농림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앞으로 와. 이제 유전적 다양성인데, 같은 생물 종에서도 개체마다 유전자가 달라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간만 해도 피부색 다 다르고 눈동자색 다 다르다. 맞지? 이게 종의 다양성이다, 우리한테. 이게 우리 유전적 다양성이다. 참, 말 잘못했다. 유전적 다양성이다. 같은 종 안에서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형질이 발현되는 게 달라지는 거다. 바지락은 개체마다 껍데기 무늬와 색이 다르대. 헬리코니우스 나비는 개체마다 날개 무늬가 다 다르대. 별 불가사리는 개체마다 무늬와 색이 다르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지문이 다 다르지. 홍채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유전적 다양성이야. 다들 키도 다르고, 다들 눈동자 색도 다르고, 우리들. 누구는 팔이 길고, 누구는 팔이 짧고, 다 달라.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하고 변이가 다양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거야. 인간은 다양한 편이야.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는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으므로 멸종될 가능성이 낮다. 우리 지금 있잖아. 인류는 호모사피엔스야.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들의 공통 조상이 호모사피엔스야. 근데 예전에 있잖아. 혹시 너희 네안데르탈린이라고 얘기 들어본 적 있나? 네안데르탈린. 사실은 그 네안데르탈린하고 호모사피엔스가 마지막 경쟁을 해. 그 빙하기가 오기 전에. 근데 재밌는 게 네안데르탈린이 호모사피엔스보다 평균적으로 덩치가 커. 키는 작아, 약간. 근데 어깨가 벌어지고 힘이 아주 좋아.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크고,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보다 머리가 커. 머리가 크단 말은 뇌 용량이 조금 더 커. 호모사피엔스가 대략 180cc. 우리 물로 치면 180cc 정도 돼. 우리 머리의 용량이. 근데 네안데르탈린은 평균이 220cc 정도 돼. 잘못했다. 호모사피엔스가 평균적으로 200cc. 평균. 성인이. 네안데르탈린이 아마 240cc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머리도 좋아. 네안데르탈린이. 그리고 힘도 좋아. 그리고 얘가 턱이 두껍고 어깨 근육이 잘 벌어져 있어가지고 사냥도 잘해. 달리기도 잘해. 그 온몸이 털에 뒤집혀 있어가지고 추위도 잘 버텨.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되게 열등한 유인원이었던 거지.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안데르탈린은 멸종을 하지. 빙하기가 왔는데
다 뒤져. 아, 참고로 그 불을 발견한 것도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네안데르탈린이야. 처음에. 농사도 네안데르탈린이야.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린하고 살면서 항상 거의 노예 같은 하등한 대우받다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 번에 뒤엎어져. 한 번에.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는 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유인은 사람으로 진화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환경이 바뀌었는데 네안데르탈린이 뒤진 거야. 근데 호모사피엔스 살았네? 그래서 얘가 지금 인류가 된 거잖아. 어떤 종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돼. 기린도 그렇잖아. 목이 짧은 기린, 목이 긴 기린이 있었는데 밑에 풀이 다 사라졌어? 높은 나무의 풀만 살았어? 그럼 목이 짧은 건 다 죽지. 하지만 목이 긴 것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린이 살아있는 거야. 한 종에서도 유전적 형질이 다양해야 돼. 그래야지 적응하는 놈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놈들은 도태되는 거지. 되게 중요해. 그 유전적 다양성은 종 다양성 유지에 더 큰 역할을 해줘.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사실은. 원래 바나나는 씨가 있지만 1950년대부터 주로 대표되었던 그로 미셸 품종은 씨가 없어서 땅속 줄기를 잘라 옮겨 심는 무성생식의 한 방법으로 번식했대. 1950년대 말 곰팡이에 의해 유발된 파나마방이 유행했는데 미셸 품종은 멸종됐대. 멸종되고 파나마병의 저항성이 있는 캐번디시 품종이 살아남은 거야. 그럼 우리 지금 먹고 있는 건 뭐야? 캐번디시 품종이라는 거지. 종이 다양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의 병이 돌았을 때 하나의 종이 그 유전적 다양성에서 하나의 형질이 멸종할 때 나머지 형질은 살아남지. 씨 없는 바나나. 우리는 지금 바나나 다 씨 없잖아. 근데 저기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씨 있는 바나나. 근데 원숭이들이 먹는 바나나는 이거 아니대. 알지? 애들이 오해가 들어. 원숭이가 노란 바나나를 좋아하는 줄 아는데 그건 오해다. 일본에 있는 원숭이는 인간에 의해서 길러져서 노란색 바나나를 먹지. 그 노란 바나나 저기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서 던져주잖아. 안 먹는다 걔네들. 걔네들 못 먹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숭이는 노란 바나나 못 먹는다. 먹으면 설사하고 잘못하면은 이제 시름시름 앓는다. 이 품종은 걔네들 못 먹는다. 걔네들이 먹는 품종은 초록색이고 잘 익어도 초록색이야. 초록색이고 좀 굵다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다. 그 안에 씨가 많다. 맛이 달지 않다 걔네들은. 걔네들은 그거 먹고 자란다. 우리가 먹는 것만 요 노란색 요 캐번디시 품종이거든. 요건 정확히만 요거는 이제 사람이 변이를 일으킨 거다 어떻게 보면.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자 보자고. 자 생물 다양성의 요소와 기능 한번 보자. 유전적 다양성은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하고 종 다양성은 생태계 평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태계가 다양하면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요 세 개는 밀접하다. 요 세 개는 밀접하다. 생물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면 생태계 평행,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개체수, 물질의 양 등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생태계 평형이 좀 잘 이루어져 있는 편인 게 나무가 많잖아. 산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 좁은 나라 치고는. 곰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지도 않고 여우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갑자기 줄어들지도 않아. 고라니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갑자기 줄어들지도 않아. 그게 생태계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일정한 비율로 살아있는 거지.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인데, 잠시만. 요거 하고 잠시 쉬자. 빡세군.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 평행. 생물은 저마다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므로 다양한 생물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우리 저기 반달곰 복원했잖아. 지리산에 맞지? 뭐 반달곰이 보고 싶어서 복원하겠어? 아니지. 반달곰이 없으니까 멧돼지가 너무 많아. 고라니도 너무 많아. 생태계 평행을 이루려면 반달곰도 필요했던 거야. 우리 여우도 복원했잖아. 우리 토종여우 복원했어. 토종여우. 토종여우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너희 그거 알아? 너희 토종여우가 복원된 게, 우리나라 토종여우가 복원된 게 되게 재밌어. 우리나라 토종여우는 0마리야.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다 잡아갔어. 싹 다 잡아가가지고 0명이 됐거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한 마리도 없었어. 일제시대 이후로 한 마리도 없었다고. 근데 90년대에 너희 그 개장수 알지? 개장수. 개 파는 장수. 개 파는 장수가 이제 개를 이제 개장수가 개를 사서 이제 그걸 보신탕 집에 넘기는데 얘가 만주에서 온 개 품종 하나를 습득을 한 거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개가 좀 희한한 거야. 분명히 새끼 개를 받았는데 이 개가 크는데 개같지가 않네. 뭐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신고한 게 아니고 사육된 개를 키우고 있는 마을에 주민이 저거 이상한데? 저거 개새끼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얘가 신고를 했어. 야생동물 이런데 나왔는데 이 개 아닌 거야. 그 개장수가 잡혔어.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잡혔어. 누가 야생동물, 그래서 이 야생동물이 먼저 가져갔는데 DNA 검사 결과 우리 토종여우야. 토종여우에 DNA가 있었거든. 토종여우인 거야. 토종여우인 거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냐? 이 귀한 토종여우가 그 개를 데리고 가서 유전자 뽑아가지고 유전자 배양해가지고 만들고 토종여우 복원했고 이 개장수는 뒤졌는데 되게 죄가 많았는데 이 죄를 국가에서 다 사해줬어. 면제해줬어. 토종여우 DNA를 어쨌든 간에 저기 만주에 있는 토종여우 DNA를 가져온 거잖아. 자연스럽게. 만주에 우리나라 토종여우 살고 있다는 것도 없거든. 그 어딘가 있는 걸 어떻게 완전 토종여우야. DNA가 일치하는 거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사면시켜주고 토종여우를 지금 복원시켰어. 아직은 이제 야생이 풀지는 않았는데 지금 조만간 풀 거야. 풀면 우리 산에서 토종여우를 볼 수 있다는 거지. 너희 여우 본 적 없잖아, 한 번도. 너희 산에서 여우 본 적 있나? 없잖아. 나도 본 적 없어. 당연한 거야. 1920년대, 30년대 이후로 토종여우는 없었거든.
내 반달곰 본 적 있나? 이제 지리산 가면 볼 수 있다. 지리산 종주 한 3일만 하면 반달곰 마주친다. 반달곰 마주칠 수 있다. 반달곰 키가 한 150cm에서 180cm 정도. 귀엽지 않다. 한번 툭 치면 머리랑 몸하고 분리된다. 근처 가면 안 된다. 자, 어쨌든 간에 따라서 특정 종이 사라져서 생태계 다양성이 낮아지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쉬워. 그래서 우리가 복원을 하는 거죠.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참 아쉬운 게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갱이 이것도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다 잡아갔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생태계 다양성이 매우 높았어. 매우 높지. 토종 늑대도 있고 여우도 있고 일본에 그런 거 없거든. 섬이라서. 그러니까 이쪽이 신기하니까 다 잡아간 거야. 근데 잡아갈 때 적당히 잡아가야 되는데 다 잡아갔어. 멸종을 시키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한 행동은 진짜, 나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을 안 좋아해, 솔직히. 양립할 수 없는 관계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중국도 정말 싫거든. 중국이 몇천 년 동안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냐. 근데 중국은 괴롭힌 건데 일본은 멸종을 시키려고 했지. 중국도 싫고 일본도 싫은데 중국이 5 싫다면 난 일본이 99 싫어. 일본 놈 믿을 수 없어.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 있잖아. 일본은 교활하여 어떤 말도 믿을 수 없다. 이순신이 그래서 일본은 절대로 믿지 말라고 했어. 뭐 그렇다고? 애는 착해. 일본 애들이. 국가가 난 별로야. 일본인들은 착해. 예의 바르고. 자,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 모든 생물은 생명 그 자체로 소중할 뿐만 아니고 다양한 생물 자원을 제공해줘. 인간만 소비하는 거지. 나머지 애들은 다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생물 자원은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생물적 자원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생물 자원도 풍부해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물들이 얼마나 많냐?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생물 자원도 풍부해지는 거예요. 의식주 재료 제공. 그러니까 이 생물 자원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걸 첫 번째, 의식주. 생물은 인간의 의식주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한대. 목화솜, 목화솜. 양은 양모, 누에는 비단, 식량은 여러 가지 곡물들, 과일들, 또는 육류, 어류. 주택 재료로 나무, 풀 등, 또 흙. 다 생물 자원이야. 흙은 생물 자원 아니네. 또는 의약품의 원료를 제공하기도 해. 그냥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돼. 생물 자원을 이용해서 의약품을 만든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생물 자원에서 찾아냈거나 생물 자원을 활용한다. 버드나무, 해열 진통제 원료. 조팝나무, 심장병 치료제의 원료가 되는 디기탈리스, 항생제의 원료가 되는 푸른 곰팡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야, 푸른 곰팡이 뽑아낸 게 뭐였더라? 인류 최고의 발명품 10개 안에 들어가는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뭐였지? 페니실린.
페니실린이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10개 안에 들어가. 페니실린. 페니실린과 동급이 뭔지 아나? 불의 발견이다. 불의 발견. 아이 쌤, 페니실린이 뭐라고? 항생제. 너희 페니실린의 발견이 없었으면 너희 조선 초기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는 1000만 명이 안 됐어. 1000만 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14억, 15억 인구인데 중국 삼국지가 구란데 중국이 있잖아. 불과 한 5, 600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가 1억 2천? 1억 명 정도 됐어. 1억 명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그때는 10억 명이 안 될 때니까. 페니실린, 항생제, 페니실린. 그 유명한 페니실린. 페니실린은 왜? 내가 저번 과학할 때도 했을 거야. 페니실린의 그 극적인, 그러니까 페니실린은 그리고 이 약이 공짜 약이야. 이 페니실린과 우리가 약을 개발하면 이에 대한 저작권, 상표권이 있어가지고 이 약을 새로 만드는데 그 상표권에 로열티를 줘야 되는데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 과학자 3명은 서로 합의하에 얘를 무료로 풀었어. 그래서 페니실린은 전 세계 어느 국가, 어느 실험실에서도 만들어도 돼. 만들기 아주 쉬워. 요거 한 병 가격이 100원도 안 해. 로열티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살고. 그리고 페니실린이 좋은 게 있잖아. 효과가 즉효야. 죽기 전에 사람한테 놓고 10걸음을 가면 이 사람이 살아나. 아니, 눈 뜬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숨을 이렇게 몰아쉬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주사를 놓고 10걸음, 10m를 갔는데 걸어서 이 사람이 열이 내리더래. 그 유명한 페니실린. 촥촥촥촥촥. 죽어가는 아이 수백 명이 있는 병원에서 이 과학자 3명이서 주사기를 들고 한 명 꽂고 지나가고 다른 주사기 꽂고 지나갔는데 여기서 저기 끝까지 가기 전에 첫 번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300명을 다 살렸다는 그 전설의 페니실린. 아는 만큼 즐겁지. 자, 에너지 자원 생산 및 산업용 재료로도 사용돼. 생물 자원은 바이오 에탄올과 같은 에너지 생산에 이용되며 연합 산업의 재료가 된다. 석탄도 있고 생물 자원이니까 석탄을 하지 말자. 나무 떼잖아 우리. 그리고 너희 그거 있어. 지열 발전 알아? 지열 발전? 땅의 온도를 이용한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발전이라 해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쓰레기가 부패될 때 있잖아. 쓰레기를 땅에 묻으면 부패되잖아. 부패되면 얘가 열과 가스를 내뿜거든. 그 열과 가스를 에너지로 바꾸는 게 바이오 발전이야. 바이오. 생명체가 부패될 때 나는 열과 가스를 이용하는 거야. 이 바이오 에탄올이 그런 거거든. 여기 있네. 동식물이나 미생물이 생산된 유기물로서 얻은 연료를 바이오 연료로 가고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 등이 있다. 사회적이고 심리적 가치도 있어. 나무를 심으면 사람에게 휴식 장소, 여가 활동의 장소, 생태 관광의 장소 등을 제공한다. 보기 좋잖아. 보기 좋아. 보기 좋아. 요렇게 읽어보면 된다. 자, 문제 보자. 뭐의 다양성? 같은 생물 종에서 개체마다 유전자가 다르다? 유전적 다양성.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 종의 다양성. 얘는 그러면 생태계 다양성이겠네.
생물 다양성이 뭐할수록 높을수록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때 땡땡은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생물적 자원으로 의식주 재료, 생물 자원. 맞지? 생물 자원. 생물 자원. 배고프다. 생물 자원. 자, 그림은, 얘는 생태계 다양성. 하천이 나왔네. 얘는 종의 다양성. 얘는 유전적 다양성. 1번 했고, 2번. 그림은 생물 다양성의 3가지 요소에 대한 예이다. 유전적 다양성에는 유, 종은 종, 생은 생. 제주에는 해안, 산, 습지, 초원 등이 있다. 생태계 다양성. 바지락은 개체마다 유전적 다양성. 소나무, 참나무, 다람쥐, 종의 다양성. 생유종.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 종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 전체를 포함한다. 아니다. 아니다. 맞다.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 전체가 종이다.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 종에 관계없이 개체마다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 종에 관계없이가 아니고 같은 생물 종에서 개체마다 다양한 같은 생물 종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집단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 생태계 다양성에는 구성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맞다. 좋은 말은 무조건 맞는 거다. 가나에 대한 서식 A2종. 일단 가가 생물종의 수를 쓰래. 얘가 한 개 더 많은데 얘는 5종류가 있잖아. 물고기 2개, 수달 1, 나무 2개. 여기 4종류 있네. 개체수와 총 해야 되나? A는 1개, B는 여기 4그룹, A가 가에 A 2그룹구나, 긴 거. C는 1개, D는 3마리, E도 3마리. 총 개체수는 7, 6, 13. 나는 A 긴 거 1, B가 5, C는 없고, D는 2마리, 얘는 5마리. 근데 얘도 13개, 개체수. 개체수는 셋, 2구역 다 13. 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당연히 가지역. 가재. 종의 수가 많고. 나무도 1대5보다는 2대4가 다양한 거야. 만약에 병해충 들어서 B나무 다 죽으면 나는 1그루 남았고 가는 2그루 남으니까 훨씬 다양한 거야. 생물 다양성의 가치와 생물 자원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생물 다양성이 낮을수록 자원이 풍부하나 반대다. 높을수록 풍부하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낮은 생태보다 안정적이다. 맞다. 생물 자원으로부터 의약품의 원료를 얻을 수 있다. 얘도 맞다. 생태계 자체는 생명 자원 가치가 있다. 없다고 하면 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자.